여러분 우리 이성녀 사무총장님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3년 거의 4년째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라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나와서 연설도 해야 되고 제 혼자 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 오늘 여성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제가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한다고 지금 지지율이 71%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야말로 이 마지막에 우리 자유우파에 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뒤엎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저 문재인 저 정권에게 하수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저기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나면 무조건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과 입을 통해서 이웃, 친구, 누구누구에게도 다 나가자 이렇게 해서 중앙선관위 물론이고 대법원 김명수 저 대법원장에게 이번에 4.15 선거 이거 잘못됐다, 무효다, 다시 재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경욱 그 국회의원이 지금 내놨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힘을 모아주시고요. 이제 누구 잘났다 누구 못났다 이거 따질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밝혀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뺐었습니다. 오늘 여성의 시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항상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동지가 특종을 한다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제가 쉰둥이여서 막내고 해서 장난을 참 좋아했는데 특히 선생님들 별명을 지우는데 제가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신 윤양현이라는 아주 사투리를 많이 쓰는 역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국사를 가르칠 때는 반을 쫙 갈라가지고 여기서 국사 설명하고 또 옆에서 세계사를 설명하고 세계사를 하면 여기서 세계사 하고 그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국사를 설명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를 균형 있게 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인데 예를 들자면 서기 한 20-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선교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AD 1년 서기 1년부터 한 300년 동안을 무지무지한 순환을 당하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서기 313년에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게 313년이 걸렸습니다. BC 서기 전을 빼놓고 그걸 한참 설명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아느냐? 이래.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미천왕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의 자녀 세력이
반도 북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고구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부 쫓아내가지고 한반도에 중국의 찌거리를 완전히 걷어치워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민족 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건 밀라노 칙령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 역사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것은 한참 얘기를 하면 입 근처가 이렇게 거품이 쫙 돋아서 달랑달랑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사이다 공작이라고 지었어요.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고 있을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많이 불려다니고 그때 야당에 아주 집중 타겟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에 여당을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서운했습니다. 몇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남은 대부분 사람은 그냥 나무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야당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표창원 의원 아시죠? 내일 모레 이제 그만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저를 가지고 법인카드 20만 원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을 어디서 뺐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내용 증명서를 보내놨습니다. 너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내가 법적인 수속을 하겠다 하고 해놨어요. 근데 아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미가 좀 굽혀서 표창원이라는 게, 표창이라는 거 알죠? 2조 때 탁 던지면 사람 잡는 거. 근데 그 표창인지 원자에서 좀 표창 그 표적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찍어도 잘 가끔 헛찍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재정 의원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 양반은 실컷 와서 저를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저 답변 나오고, 답변은 내가 질문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실컷 한 5, 6분 질문해놓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가.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혀. 저도 국회에서 몇 년 살았다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소속했던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발언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 시간을 4분 드릴 테니까 4분 동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아무개 의원의 시간을 얻어서 4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서 이번 전라북도 남원에서 당선한 이용호 의원이 유일하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로 그때 공격을 당했던 얘기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탄핵 반대 운동을 쭉 하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으면 이 역사가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에 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라에 유례없는 정치적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낸 일반 국민들이 문자에다가 재앙을 붙였다고 해서 문재앙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원들이 불러와서 당신이 문재인이라는 별명을 만든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문재인하고 재앙을 얘기는 했지만 갖다 붙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별명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데 요새 보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김경재가 만들었다고 얘기한 게 일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례없는 한국 사회 정치적 재앙이 직면해 있습니다. 맞죠? 정말 큰 일이에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밝혀졌고, 또 우리 김문수 지사가 조금 이따 민경호 의원하고 같이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한국 놈들은 어떤 그룹에서 선거를 저렇게 조작한단 말이냐. 예? 얼마 전에 한국산 무슨 기계가 아프리카 어디에 수출돼 갖고 선거 부정 조작에 사용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막 취소되고 난리 법석이 됐는데,
아니 한국에서 진짜로 그냥 요렇게는 본격적으로 선거 부정을 하니까 이 세상에 한국놈들 어떻게 믿겠느냐? 한국에 대한 이 불신을 어떻게 깼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치를 잘못했다, 경제정치가 잘못했다, 누구를 반대자를 단합했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위정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이 선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가 4.16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금괴를 가지고 여기서 팔아먹고 뭘 했다는 놈, 비자금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주권의 의사를 조작하고 변형을 시키는 거 말이야말로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없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파편이라도 있는지 어쩐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 사람들 다 잘 압니다. 지금 떠들고 아주 번거숭이처럼 난리를 칠 사람들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여기서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선거 끝난 3일 72시간 후에 이번 선거는 완전 조작이다 하고 선언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냐면 63대 36 얘기했죠. 제가 거기 어떤 핵심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예? 당신 요거 가지고 이 정권 엎어라. 요거만 가지면 절대로 쟤들이 부정 못한다, 부인 못한다. 지금 63대 36이 지금도 맞잖아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화무게, 정화무게, 황화무게 이런 사람들. 엊그제 제가 어떤 동료를 통해서 조화무게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연설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끝날 때쯤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그 양반을 여기 와서 말씀을 한번 해주도록 초청하는 현장에, 정광훈 목사께서 초청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와서 여기서 얘기하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좌우 흰색하고 검은색을 다 붙여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초청한 걸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엊그제 얘기를 듣는 거 보니까 그 통계고 나발이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날로그 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팩트, 사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쫓아다녀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탐색하고 끄적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못하느냐면 그 사실 배후에 있는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꼭 그 적절한 예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요새 노아우겐이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이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납득을 못해요. 이게 뭔가 배우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아직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그 비밀도 폭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선거 참관인이 있고 개표 종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뒤에 앉아서 코드를 조작하고 탁탁 만들면 그것이 하나씩 싹싹 넘어간다는 그 기계적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뉴욕에서 당시에 민주화 신문을 11년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병호 박사하고 이름이 비슷한 공병우라는 분이 계셔요. 안과 의사. 그 양반이 미국을 오셔가지고 자기 공병우 타이프라이터를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컴퓨터화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제 신문사에 빌려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쳐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1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 자판을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데는 제가 제 나이보다 훨씬 좀 젊어요. 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카운팅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돌리는데 그거 하나씩 돌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절대로 감출 수 없게, 감추면 감출수록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성이 있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혹시 개인적인 교만이라고 할까? 개인적인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처음에 불쑥 말을 잘못했던 우리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정광 목사님 휘하에 있는 많은 기독교도, 그리고 야당들,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선거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만 71%라는 문재인의 가짜 인기 조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고 있어요. 자, 저 아무래도 저러지 않냐? 아니, 그 사람도 가짜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민족사와 이 민족의 언로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합니다. 이걸 내가 꼭 지적하고 싶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우리가 적전분열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대우를 경비해 주었을 것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마지막으로 갈릴레오가 이태리에서 나왔을 때 그때 세계 모든 사람은 지구가 평평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쭉 가면 폭 빠져서 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못 갔어요. 왜냐면 절벽에서 떨어져 버릴까 봐. 그때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나와서 지구가 뚝 하니까 노마 교황제 잡아서 취재를 해야지. 이 나쁜 놈 왜 민심을 현혹시키느냐. 근데 그 후에 갈릴레오의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까? 지동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전까지 세계가 평평하다고 바다는 한참마다 뿡 빠져 죽는 그런 구세대적인 사실, 그런 거짓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이 진짜로 그것이 국민의 인간의 인식에 지배를 할 수 있는 진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되어야 되고, 그 진실이 나온 하나님의 진리와 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진리가 당합니다. 지금 이 삑삑거리는 게 문재인 때문에 벌어지는 코로나19인데, 지금 이 사람이 코로나를 방지하는데 지가 세계 영웅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참 웃기고 자빠졌어요. 이 나라의 메디칼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목숨 걸고 막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리 중국을 막았더니 우리는 지금 자유중국 정도, 타이완 정도로 200 몇 명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왜 이런 거짓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 거짓의 위성을 깨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일반의 공중파, 신문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바실리아 조시아도 있고 공병호도 있고 로이킴도 있고 박성현 교수도 있고 미시간 대학이었던 교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용감하게 재투표를 요구하는 민경호 의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수록 담대하게 서서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 아마도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기는 금년 안에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을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고는 많이 적어 오셨는데 짧게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경재 전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제일 잘한 분이 우리 김경재 의원님 아닐까 싶어요. 이 문재인 머리가 나쁘다는 게 여기 있는 거야. 경제는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한 팬데믹에 닥칠 경제 코로나, 옆집에서 죽어 자빠지는 소리가 아마 계속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나오면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은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 혓바닥에 쏙 들어가고, 오늘 이 발표 이후에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번 선거 조작에 가담했던 놈들이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영상 좀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대 사회자께서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서 기대가 크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민경욱 국회의원이 오셨는데 KBS 9시 뉴스 앵커를 오래 하셨는데 앵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도청 공무원을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 강의를 좀 해달라. KBS 9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도되는지 모셨어요. 근데 연설을 하는데 KBS 9시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술쇼를 한 서너 가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술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보냈더니만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대변인으로서 사회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대변인도 제일 잘하고 또 의정활동도 제일 잘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잘못된 것도 가장 쪽집게처럼 탁탁 잘 집어내고. 그런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안 줬어요. 컷오프 잘라버렸어. 그 다시 또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소속도 하고 그래서 또 살아났어요. 경선을 또 했는데 경선에 됐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싸워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4월 15일 날 출구조사에서 민경욱 당선. 그래서 역시 제가 박수를 많이 쳤어요. 근데 새벽에 자고 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은 떨어진 거로 나왔는데 김진태, 전희경 많이 떨어진 사람들, 황교안,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떨어진 사람들이 다 조용한데 홀로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민경욱이죠? 민경욱은 살아날 것입니다. 진실과 진리가 민경욱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가 민경욱을 덮고 있는 이 악의 무리를 물리칠 것입니다. 인천의 송도예요. 송도 연수구라는 데가 인천 송도에서 이까지 비 오는데 이까지 달려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까지 오겠습니까? 옛날에 광화문에 와서 한마디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장이 이동 사무소 앞 뒤에 재개발하는데 이까지 오신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리고 그만큼 답답하다.
간절하게 두드리는 자, 간절하게 외치는 자에게 반드시 진리와 진실이 승리를 안겨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슬픕니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 드루킹 댓글 사건 9,970만 건 아시죠?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작한 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문재인의 최측근 수행실장, 노무현 재단의 사무국장, 이 자가 그 당시에 또 김해 국회의원, 이 자가 드루킹 댓글 매일 거기 가서 보고를 받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가서 보고받고, 또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받고, 이게 알려지니까 이걸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말을 맞추고, 그러다가 또 오사카 총영사를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러다가 드루킹 김동원이라는 자, 이자 그룹이 한 460명 되는 변호사, 뭐 감정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민주당의 책임당원, 권리당원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400명 이상이 돈을 모아가지고 문재인이 밀어주고 경인선, 경공모 이자들이 드루킹 댓글을 개발합니다. 킹크랩. 이 IT 조작.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IT 컴퓨터 그 조작 기술. 바로 네이버 다음 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킹크랩이에요. 이게 전부 유죄가 나서 특검을 했죠. 그래서 김경수도 징역 2년 했습니다. 징역 4년인데 다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안 잡아놓고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김동원이라는 자는 벌써 징역 3년으로 감옥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도 다 감옥에 여러 명이 6명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김경수 이제 잡혀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불법 부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고 보고하고 돈을 모아서 노회찬이, 정의당 노회찬이한테 5천만 원을 줘가지고 노회찬이 이거 먹고 조사받으니까 떨어져서 죽었죠. 아시죠? 이게 바로 지난번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 드루킹 댓글 사건과 경인선 경공모가 자기들끼리 또 돈을 모아가지고 노회찬이까지도 돈을 주는 불법 정치자금을 줘서 노회찬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바빠요, 바빠. 다 잊어먹었어요. 문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다 바뀌고 지금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또 알만한 사람도 요즘에 불법 선거가 있느냐 이러는데, 저는 문재인이가 바로 댓글 9,970만 건과 이 드루킹 댓글 조작 킹크랩 사건, 이런 조작과 음모의 조직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형님이 송철호 아시죠? 울산시장. 울산시장 송철호와 또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내려가 보냈어요. 청와대에서 보내가지고 황운하는 지금 그 범죄 사건으로 울산시장 송철호와 그 당선을 위한 청와대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이 지금 여러분 네이버나 딱 치면 바로 전문이 다 나와있어요. 제가 이걸 꼼꼼하게 여기 오기 전에 다 읽고 다시 메모를 전부 해봤는데 핵심 요지가 뭐냐?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송철호 선거 캠프가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면서 김기현 당시 우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 국회 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에 바로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이 바로 조국이 수석이고 그 밑에 백원우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이런 자들이 쫙 청와대 조국이 임종석이부터 전부 다 관여가 됐어요. 문재인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이 형님이니까 송철호가. 문재인이 형님이 8번 떨어지고 9번째는 당선시키기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무리하게 억지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전략을 짜주고 당시 현직 시장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비리가 있는 거 자기 동생까지 전부 가족 비리를 해가지고 38번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계속 신문에 흘려가지고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형님 송철호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서 바로 거기에 기소한 게 송철호, 잡아내야 되는데 구속을 안 시키고 또 불구속 이 문제가 있다. 송철호, 그 다음에 황운하 이번에 대전 중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요. 이때 또 한병도라는 청와대 정무수석, 이게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이것도 학생운동권 출신이죠. 주사파예요. 이자가 또 국회의원 이번에도 당선됐어요. 범죄자들을 전부 다 재판 받는 중에 전부 당선을 공천을 주고 당선시켰어요.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범죄 집단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명이나 불구속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바로 2년도 안 되는 바로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했어요. 근데 이런 불법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라는 자들이 지금 무슨 불법 선거가 있느냐? 지금이 뭐 자유당 때냐? 여러분, 지금이 자유당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때는요, 고무신 막걸리밖에 안 했죠? 이번에는 선거법상 112조를 보면 금품 살포 금지, 누구한테 설렁탕 사주가 이거 안 되는데 전국의 아동 263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현찰을 바로 4월 13일 선거 하루 이틀 3일 전에 현찰을 9,212억을 263만 명 어린이에게 다 쏴줬습니다. 이거 고무신 막걸리가 아니라 40만 원씩을 263만 명의 아동을 가진 집에마다 다 통장으로 다 쏴줬어요. 제 딸도 받았어요. 여러분 집에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받은 사람 몇 명 없네. 애가 그렇게 없습니까? 263만 명이 40만 원 받는데 애 둘이면 80만 원 받았어요. 애 셋까진 집에는 120만 원 받아요. 이거 받고 입이 저 버렸어요. 이것이 고무신 막걸리보다는 더 큰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안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런데 불법 선거가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고발 안 하고 있죠?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거 고발합니다. 공직선거법 156조 6항에는요, 지금 여기 떠 있죠? 저 한번 띄워보세요. 공직선거법 156조 6항에는 바코드라는 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된 게 이게 바코드고, 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거 이걸 QR 코드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바코드만 쓰지 QR 코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QR 코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 QR 코드에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 제가 그대로 한 겁니다. QR 코드에는 첫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6자리만이 아니라 12자리 전부 다. 그 다음에 병력, 학력, 재산, 그리고 정과, 범죄가 있느냐, 범죄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느냐. 그리고 뭐 의료보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1개가 들어가요. 공개할 수 없는 11개를 500만 명을 수집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바코드는 본 선거가 아니라 4월 10일과 4월 11일 미리 하는 사전 투표 때만 저 바코드가 나와요. 그 사전 투표가 뭔가 이상하다. 거기에는 왜 저런 바코드를 쓰라고 해놨는데 QR코드를 계속 쓸까? 그렇게 계속 민경호 의원도 공격을 하고 저희도 공격을 하고 이랬더니만은 중앙선관위에서 거기는 31자리의 숫자가 들어가 있다. 절대로 그런 정과나 재산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풀어봤어요. 하나를 풀어봤더니만은 그 밑에 저 빨간 걸로 쓰여져 있죠. 선거구명 그리고 선거명, 선거명이라는 거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다 제일 앞에. 그 다음에는 선거구, 뭐 여기 같으면은 서울, 성북구 이게 선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관위,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를 몇 번째 그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했는가. 2장이죠.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기독자유통일당 19번 비례대표, 이렇게 2개입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밝혀라. 그런데 왜 바코드를 썼는지 밝히라고 해도 자기들이 답변하기로는 31자리밖에 안 된다. 이 선관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CBS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31자리다 했는데 우리가 52자리, 31자리가 아니라 숫자 21개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여기 보시면요. 요 위에 빨간 거로 나오죠. 예시를 한 겁니다. 02, 20, 20, 04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 거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밝혀낸 의심 코드가 빨간 숫자가 된 겁니다. 그 빨간 거로 쭉 붙어 있죠. 그 까만 거 말고 빨간 거는 우리가 31자리 위에 21자리의 의심 코드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코드 생성기, 바코드를 만들어내고 바코드를 읽고 하는 이 장치를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는데 거의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제가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이 아직 국회의원입니다. 5월 30일까지는 민경욱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야 이거 열어, 이거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이 바코드와 관련된 바코드 생성기 또 해독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관계되는 모든 장부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선관위원들을 국회로 부르면 와야 돼요. 출석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국정조사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불법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특검을 하려면 과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특검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경욱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 피해를 본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는 국회의원은 지금 민경욱 의원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고개 숙인 남자들이에요. 민경욱 국회의원한테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용기 내라. 민경욱 국회의원이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야,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계속 들고 일어나느냐. 좀 조용히 하자. 이럴 때 바로 민경욱 의원님이 여기 와서도 기도를 아주 깊이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찰, 경찰에 고발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속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공정연, 공정선거연대 그 회의에서 비를 맞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목사님이 또 그 선관위에 물건을 빼돌릴 것이고 그 앞에서도 계속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지키고 계시는 훌륭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KBS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만 KBS 좀 그 후배들도 있고 한테 부탁 좀 해봐라. 부탁해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우리 KBS 앵커, KBS 대명사인 민경욱 국회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을 정도로 KBS가 완전히 좌파 노조에게 장악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유튜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오늘 유튜버가 꽉 오셨잖아요. 유튜버들은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민경욱은 이깁니다. 자, 지금 아마 그 핵심을 아직도 이제 간파 못하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부연설을 장궈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문수 지사님이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사용된 QR코드의 숫자가 31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거를 전문가를 대동해서 민경호 의원,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저 IT 전문가들과 함께 밝혀봤더니 31자리가 아니라 52자리였습니다. 의심코드 21자리를 선관위가 밝히지 않으면 이건 100번 부정선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QR코드와 관련한 모든 선거 장비를 압수수색하거나 그대로 보존 존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한전 의혹 없도록 우리 우파 진영에서 참여시키는 IT 전문가들 앞에서 공식 시연을 해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이번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적용된 QR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외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2자예요. 자, 우리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우리 그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제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 이미 2020년 선거정보 시스템 통합위탁 사업에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훑쳐서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족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얼마나 바빴으면 거기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과 관할위원회명과 1년번호 등 총 31자리라고 밝히게 됩니다. 흔히 말로 낚싯밥을 던졌는데 그걸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자리가 아닌 52자리라는 걸 딱 오늘 깐 거예요. 지금 선관위 지금 난리 났어요. 선관위가 밝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31자리가 나옵니다. 자, 이거 저거 잠깐 좀 밝혀봐요. 아니, 방금 했던 거. 이건 지금 현재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됐던 투표용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얀 거는 이 봉투로 해서 직접 송달한, 지금 현재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숫자대로 까버리면 선관위가 찾아보고 어디서 유출됐는지 알까봐 숫자도 다 속여서 지금 이거 52자리를 안 밝히면 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바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가 밝힌 31자리에는 숫자 앞 12자리가 선거명, 다음 8자리가 선거구명, 다음 4자리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나머지 7자리는 투표용지 발급 순서대로 표기되는 1년번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시를, 이 숫자는 우리가 가공을 해서 해놨습니다. 선관위가 못 알아차리게. 자, 이쪽에 02는 선거명인데 대통령 선거는 01, 02는 국회의원 선거, 03은 지방선거, 아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 요거는 연도표기고 0415는 선거 날짜. 여기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선거 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의 미명 다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급번호까지 다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의심 코드라는 빨간 글자들이 선관위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발급 순서에 저기에도 의문의 6자리 의심 코드를 박아놨습니다. 이게 절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조만간 민경호 의원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제가 다시 머리를 모아서 2탄을 또다시 날립니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탄이 끝나고 손 안 들면 3탄 또 날아갑니다. 3탄을 날려도 손 안 들면 마지막에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관위가 QR코드 자체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2018년 국회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박영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QR코드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은 연하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쓰지를 않아야 되는데 불법으로 쓴 겁니다. 자, 왜 이번에 이 문제가 선관위가 확인을 안 시키면 선거 무효가 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투표는 무효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도 저지르고 흔히 말로 31자라는 게 52자가 밝혀진 거짓말까지 집어넣어서 QR코드를 사용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까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돌아서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얘기한 걸 일부 언론들이, 일부 언론이 거의 다 언론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법처럼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걸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선관위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경호 의원이 투쟁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핵폭탄을 뒤에 싣고
무조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전에 제가 여기서 어지간하면 이번 대선에 한번 출마해볼까 했는데 힘들게 생겼어요.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갑자기 어디서 영웅이 하나 떡 나타나서 저는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누나 잠도 안 주무시고 페이스북에는 초당 하나씩 날리는 그리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대깨문 몽땅 틀어서 아휴 지금 민경호 왜 한 명만 없었으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민경호 의원 만나서 얘기 중에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어떤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끝장판을 보여주실지 우리 미래통합당의 민경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이게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제가 간증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간증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리 예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QR코드에 이번 선거에 많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QR코드는 31글자만 있다라고 선관위 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도 없이 중앙선관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비서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누굴 만날 거냐 왔다 갔다 하길래 문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공무원을 만나보려고 왔는데 누가 막느냐고 지금 있는 목소리 한 10배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QR코드는 모두 13자리의 숫자 이외에 다른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자가 아니고 52개의 숫자가 있죠. 52개를 조합하면 어떤 정보를 꺼집어내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큰 발견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일 모레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증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이 부정선거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런 확신이 서시면 전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표를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일어서라. 같이 동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나한테는 그런 현상이 안 나왔고 나는 너무 많이 졌고 뭐 사전 투표가 아니고 나는 본 투표에서도 이기질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그거를 보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건 아시죠? 예, 제일 처음에 컷오프 됐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당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당직을 29개를 맡았었어요. 4년 동안 29개를 맡았으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예산결산 특위도 2년을 연거푸했어요. 그거는 딱 300명 중에 50명만 하는 건데 그걸 연거푸 2번 하고
다음에 국정감사를 제일 잘한 국회의원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상을 줍니다. 그거는 뭐 일부 소수에게만 주는 거죠. 그걸 무려 4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 그리고 지난번 패스트 트랙 있죠? 패스트 트랙 할 때 열심히 싸운 사람들 10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끼어 있는데 저는 무려 5가지 죄목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선당 후사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컷오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다. 이해를 시키면 뭔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면 컷오프 됐지만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냥 공천 다시 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경선을 하게 됐어요. 경선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천이 취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낙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약간 귀찮고 그러긴 했지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었습니다. 2번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때 그 이후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 모양이다. 그래서 민경욱이 한 번만 죽였다 살리면 당선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을 큰 시련을 주셔서 내가 좀 돋보이게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불어닥칠 이 정치적인 큰 변혁과 기적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혁과 기적에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내가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되고 재선 의원이 되면 누군가 대표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난 4년 동안 싸운 것처럼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이제 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제가 출구조사에서 이겼고 다음에 새벽 4시, 5시까지 엎착뒤착하면서 막 진다고 그랬을 때 1500표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좌관들한테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이긴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분명히 이기니까 기다려봐라. 몇 표 남았냐 했더니 12,000표가 남았대요. 그럼 12,000표에서 뒤집어진다. 1,500표가 뒤집어져서 내가 이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켰다고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거 뒤에 불어닥칠 큰 변혁이 제가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잘못된 부정선거 이거를 뒤집는 역할을 주십니다. 만약에 제가 공천에서 떨어졌으면 이런 일을 주시더라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당선이 되면 떨어진 사람들 얘기를 뭘 들어요 내가. 그냥 뭐 저 사람들 저 잘 못해서 떨어졌겠지 나는 잘했고 이럴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조작이냐 아니냐라는데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딱 드림 일거는 굉장히 이제 큰 거지만 지금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깔린 게 숫자들이에요. 각각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숫자랑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숫자들이 증거입니다. 제가 제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 지역구에서 여러분 사전 선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선거와 관외 사전 선거가 있어요. 제가 관내 사전 선거에서 100표를 얻었어요. 비례로 얘기하면, 비율로 얘기하면 이 관내 관내 사전 선거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선거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옆에 있는 민주당 의원,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 선거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선거에서 39표를 얻었어요. 똑같이. 그건 좀 이상하죠. 아주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세 명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통계학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조작의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다 두 후보들이 있어요. 두 후보들이 있어서 그 두 후보의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의 비율이 인천의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대 35예요. 옆에 있는 맹형규 후보도 100대 35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관내와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저한테 뭐 왔어요? 세 사람이 똑같은 경우가 저한테 딱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옛날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걸리 고무신 주고 이 표 바꾸고 뭐 이런 거를 생각했던 분들은 요즘이 어떤 때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집어넣는 표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우리 지금 뭐 공상 과학 영화 보면은 특파원 특수부대 요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별짓 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IT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고 뭐 이러는 거, 다음에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아 가지고 뭐 다른 서버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에이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하기 전에 23년 동안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그 KBS 기자 하면서 특종을 많이 했던 특종 기자예요. 제가 입사 4년 차에 이 통계, 조직, 뭐 분산, 뭐 다음에 정규, 뭐 분포, 곡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입찰 담합을 한 사례를 이번엔 내 차례라는 입찰 담합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인터넷 뱅킹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여러분들 사용하시죠? 송금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때 초기에 송금을 이쪽으로 했는데도 받질 않았어요. 돈이 없어요. 이쪽에 나간 거는 있고 중국 해커들이 다 빼간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정말이냐? 그럼 내 눈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보내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를 시연해주면 내가 믿겠다. 정말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야, 이게 해커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다음에 이 컴퓨터의 뭐 랜선 이런 거는 해커들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숫자 100과 39라는 세 개의 숫자가 제 지역구에 떨어졌고 다음에 그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나서지 못하는 게 박수 치시면 크게 치시고요. 이게 그분들 너무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시키시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일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선거가 왜 조작된 선거냐, 왜 선거 부정냐, 부정 선거냐를 상황적 증거들을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39 그거는 이해를 하셨죠? 네. 어떻게 그 비율이 3명이 다 똑같이 나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공중으로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 100년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우주가 생긴 날부터 지금 계속 던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박영아 우리 26살 때 교수가 된 천재입니다. 천재 교수가 물리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에 우리 당 사람들이 전부 다 얻은 사전 투표의 양과 사전 투표의 수와 저쪽 민주당 사람들이 얻은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전체 득표를 둘을 합쳐가지고 누가 얼마를 받았나. 사실은 양당이니까요.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36%를 얻었고 저 사람들 전부 다 합친 게 63%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그 똑같은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도 우리가 36%, 그 사람들이 63%. 경기도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도 36, 63.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인들은 선거가 될 때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 방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6시가 땡 돼요. 그러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투표가 딱 끝나요. 그럼 그때 뭐가 딱 방송이 되냐 하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렇게 다들 모여 있고요. 여기에 사람들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럼 텔레비전을 쫙 켜놔요. 그 다음에 4, 3, 2, 1, 땡! 그러면은 민주당 몇 표, 몇 석, 통합당 몇 석, 이게 도르르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긴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 진 쪽에서는 이러고선 가고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170석까지 나온다고 민주당이 170석까지 나온다고 땅 하고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 사람들이 와 이래질 거 아닙니까? 근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아무도 웃질 않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누구는 박수를 쳐요. 이렇게 박수 치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말려요. 박수 치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모르는 뭘 알고 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같이 180석 나온다고 그러더니 왜 170석이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180석 나온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180석 나올나 보다. 이건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얼굴들이에요. 보면 미리 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며칠 전에 유시민 그분이 그랬잖아요. 180석으로 이긴다고. 그게 딱 맞으면 이거 뭐지? 이런 하여간 뭐를 알고 있는 표정.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다 좋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그 표정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번입니다. 두 번째, 대개 선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하는데 기여를 한 공신들이 있어요. 1등 공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서진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 저를 보좌관 시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번 선거에서 저를 꼭 공천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저는 알고 있어요.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볼리비아까지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 중국도 갔다 왔어요. 볼리비아를 왜 가요 도대체? 볼리비아는 우리가 개표기를 전자 개표기를 수출했다가 부정선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망명을 했어요.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 그래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왜 갑자기 볼리비아를 갑니까?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IT 회사들과 MOU를 맺었어요. 그런 걸 그 사람이 왜 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등 공신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와 180석 얻었어 이번에. 야 정말 대단하다. 저기 대통령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기 대통령님 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아니면 장관 시켜주세요. 아니면 대사 나갈게요. 그거 안 되면 돈 100억 주세요. 그거 안 되면은 우리 저기 국영기업체 사장 거기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선거 있을 때 크게 또 소개도 해요. 야 설계자 양정철 이번에 승리를 설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양정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발표되고 나자마자 양정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계를 떠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실컷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자기가 1등을 했는데 자기가 힘으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왜 떠나요? 그리고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무섭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국내에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증거 2번이에요. 아니 1등 한 사람이 저 좀 뭐 해주세요 이래야 될 사람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는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남영희 후보라고 인천에 미추홀에 출마를 해서 윤상현 의원, 안상수 의원과 함께 겨뤘어요. 그러다가 2등을 했습니다.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1등을 하고 171표 차이로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재검표를 내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검표를 요구하겠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와 내가 재검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재검표를 신청하는 순간에 좌파 언론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것이냐. 선거 불복하는 거야 지금? 이래서 그 프레임에 딱 가둬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선거 불복한다. 막 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당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나 그냥 뒤에 묻어가면 되는구나. 이래서 하하하 잘 됐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그날 그 얘기하고 바로 밤에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취소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까면은 큰일 나거든요. 까면은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전화를 했겠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랬겠죠. 그렇게 서둘러서 재검표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서둘러서 취소한 그 정황이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증거들이 많죠. 내일 모레 제가 발표할 그 증거는 하도 희한해서 그냥 들으면 이게 정말 잘못됐다. 그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환호도 해주시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말씀을 주위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주어진 아마 이게 일이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1960년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해가 1960년입니다. 1960년이 무슨 해냐 하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입니다.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경자년입니다. 3.15 부정선거였어요. 이번에 4.15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를 파헤쳐라라는 명을 받은 저의 이름은 경옥. 그 경자예요. 예, 경자에 빛날 옥자니까 예, 경자년에 무슨 일을 좀 밝혀봐라. 예, 그래서 예, 그 경자년에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운명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기법을 갖고 있는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 그분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추가되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다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YTN 이런 데서는 그것만 땄어요. 이걸로 완전히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 구속 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만 해가지고 완전히 확신한 것은 아니다.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조명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쓴 겁니다. 논문을 써서 이번 선거는 잘못됐는데 B 후보에서 A 후보, B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A 후보한테 준 거는 한 25% 정도, 한 70% 정도는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헌법 1조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국민이 저같이 이제 국회의원에게 권능을 주는 그 과정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정부에 낼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것이 자치정부의 요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거는 한 부자도 하나 거지도 하나 해서 한 표씩 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똑같은 양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선거가 왜곡되고 훼손됐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정치학자는 폭정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 저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오늘 한 선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선거는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독재자들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민주적인 선거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는 민주적인 선거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민주주의는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으로 지켜져 왔었습니다. 예, 그런 검증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그거는 혹독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거쳐서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직행이 되어온 겁니다. 어떤 때는 피가 필요했어요. 어떤 때는 눈물, 땀이 필요했어요. 이번에 그냥 이거를 왜 이래? 이거 그냥 넘어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면 그걸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제기된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생각하세요. 지금 이른바 대깨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많은 이제 좌파 세력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리면은 거기에다 글을 안 달아요. 욕을 안 해요. 조용하잖아요. 아니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니면 거기 대변인이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 그러나요? 이해찬 대표가 저한테 뭐라 그러나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선거에 대한 소송은 한 달 안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이었으니까 5월 15일까지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괜히 토 달고 그래서 이 이슈가 커지면 우리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다. 15일까지 조용히 하라. 15일까지. 제가 생각할 때 15일이 딱 지나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5일 지나면 난리를 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난리를 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은 죄도 있고 다음에 이게 자꾸 얘기를 해서 입에 오르내리면은 유리할 게 없다. 조용히 있어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욕을 안 하잖아요. 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당에 사람들이 있죠. 얘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왜 민주당이 조용할까를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민주당이 왜 조용할까? 저 사람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왜 조용하지? 이상하다? 이런 걸 좀 느껴야지 자기네들도 이게 일리 있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면은 무서운 음모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거구나. 아니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내부에서 등 뒤에다가 총질이나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신들 떨어졌는데 나의 활동, 나의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일의 결과물로 당신들이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당락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자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나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버들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계신 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여기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카메라 대고 이 진실을 방방곡곡에 알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경의를 표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큰 거 몇 천만 원짜리 ENG 카메라가 와서 하고 한 번 틀면은 뭐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공중파를 통해서 이런 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시는 몇천 명만 혹은 몇십만의 고객 시청자분들께 하나라도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제가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압니다. 그 현장 찾아다니고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대가 올 것이고 다음에 여러분들 때문에 막혔던 언로가 풀립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네. 예, 고난극복 TV 여기 다들 김국종 TV 다 있네요. TV 하늘문, 다니스터, 또 마스터 TV 다들 모르드게 TV 다들 계신데 인천 연수구에서 오셨어요? 와, 옥년 일동 제 지역구예요. 감사합니다. 예, 11일 오후 2시를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여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또 만나 뵙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빛과 참 진실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